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오늘의 프로젝트는 funloop, 소스 코드는 funloop.c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소스 코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된 소스 코드에 헬로 월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실행하면 헬로 월드가 나와야 됩니다. 출력되는 헬로 월드를 보신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춤 하시고 프로젝트 생성, 소스 코드 추가, 헬로 월드 작성, 실행했을 때 헬로 월드 출력되는 거 확인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자, 동영상 멈춤하세요. 자, 저도 만들어 놨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헬로 월드 나왔죠? 헬로 월드 funloop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소스 코드 funloop.c 출력했을 때 헬로 월드 나왔죠. 요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루션이라는 거,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요,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소스 코드 또는 여러 개의 헤더 파일, 즉 어떤 컴파일을 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 파일들의 모음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실행 파일이든 무슨 라이브러리든 DLL이든 나옵니다.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단위가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소스 코드, 헤더 파일 등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제가 2학기 때 혹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솔루션에다가 추가해서, 솔루션 안에 추가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셔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폰 루프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행 버튼 누르면 어떤 프로젝트가 실행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시작 프로젝트를 설정,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 오른쪽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 돼 있는 거, 볼드 돼 있죠. 까만색 좀 진하게 되어 있죠. 그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그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과제하면서 보시면서 솔루션 하나에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들이 있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솔루션 파일 하나에 그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새 프로젝트, 그래서 쭉 프로젝트 쭉 만들어서 지금 내가 이 버튼 눌렀을 때 얘를 실행시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팁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대부 프로젝트, 대부 C++에도 솔루션 개념이 있죠. 네, 아마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솔루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예전엔 없었어요. 예전엔 솔루션 개념이 없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거든요. 무언가를 생성하는 규모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소스 코드도 길지 않았어요. 정말 길어봐야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게임도 좀 빈약했고요. 그 보시면 우리 그 에뮬레이터나 옛날 게임 있죠. 뭐 닌텐도 위 나오기 전, 뭐 NDS 나오기 전에 옛날 닌텐도, 그거는 그 칩을 이제 칩을 꽂아서 쓰는 건데 그 칩의 단위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킬로바이트 수준이거든요. 즉 소스 코드도 얼마 안 됐고 컴파일된 결과물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을 요즘에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엔 좋아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까지. 근데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을 보시면 와, 굉장하죠. 그래픽 뭐 퀄리티가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점점 방대해지는 거예요.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방대해지죠. 그랬더니 소스 코드, 예전에는 소스 코드 한두 개로 관리하던 것들이 아니야, 너무 커져.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개념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로 만들던 어떤 그 결과물이 하나 갖고 안 돼. 뭐 DLL 쭉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십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하는 프로젝트도 보통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가 5개 또는 많은 거는 한 20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뭐 DLL 만들어서 놓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냥 상식, 비주얼, 스튜디오나 요즘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솔루션이 뭐고에 대한 상식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동영상 지금부터 아니죠. 동영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 쭉 보실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고민했어요. 괜히 쓸모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네. 동영상 다시 찍을까라고 중단 버튼을 누를까 했지만 그냥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 동영상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소스 코드를 볼 때 또는 다른 오픈 소스를 보고 참조할 때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라고 이제 추가 설명 드린 겁니다. 수업에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함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main이라는 것만 만들었어요. main. 근데 너무 힘들어. main에서 뭔가를 하기에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서 printf 함수를 사용한 것처럼 쉽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그럼 오늘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하는 함수. 자, 먼저 정의할게요.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의 기능은 뭐지? 값을 2개 받아서 더합니다. 더한 후 결과값을 리턴. 누구에게 리턴? 이 함수를 호출을 한 곳으로 리턴. 자, 이겁니다.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요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 기준으로 모듈 있죠. 모듈.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모듈. 그 모듈을 만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부품 다리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2개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파라미터가 두 개네요. 파라미터 2개 값. 그리고 리턴은 결과값을 리턴이야. 자,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값을 2개 받아. 근데 어떤 값이지? 더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수요 되겠네. 어떤 수? 정수로 하죠. 그러면 정수 2개를 입력받을 겁니다. 받고 그리고 결과값을 리턴할 겁니다. 결과값은 정수가 맞겠죠? 뭐 실수로 리턴할까요? 해봐도 됩니다. 네, 일단은 정수로 리턴할게요. 정수로 리턴. 자, 정수 2개를 입력받고 결과값을 정수로 리턴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뭘 적죠? 이겁니다. 리턴 반환값입니다. 반환값 정수로 리턴 적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함수 이름, 변수 이름 짓는 걸 상당히 힘들어한대요. 왜냐면 변수를 하루에 한 30개, 300개, 많을 때는 한 200개가 막 더 많이 막 줘야 되거든요. 변수 이름 어떻게 짓지? 네.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adder라고 할까요? adder. 대문자 adder adder라고 할게요. adder. adder 1. adder 1이죠? adder. 죄송해요. 계속 카톡이 와서. 카톡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야 되는데 도서관 가입해달라고. 네. 인트 정수 2개를 입력받아야 되네요. 2개 입력받는 변수를 좀 선언해야 되죠. 변수 어떻게 할까요? 퍼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네. 그냥 value 1 할게요. 그리고 int value 2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수 2개를 입력받고 요거는 기억나시죠? 우리 학기 초에 3주차인가 2주차 때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메인이라는 함수로. 그럴 때 설명드렸을 때 함수의 이름,
함수의 출력 형태, 함수의 입력이라고 했죠. 자, 변수 선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선언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선언을 여기다 하죠.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를 누군가 호출할 때 값을 입력 전달받고 싶어. 그 전달받고 싶은 그 값에 대한 변수 선언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value 1, value 2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변수처럼 변수예요. 네,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int sumVal은 0. 자, 더할게요. sum은 value 1 더하기 value 2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더한 값을 리턴해야 되겠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덧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결과를 return sumVal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수를 정의했죠. 값을 두 개를 입력받을 거고 입력받은 값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과로 만들어낸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할 겁니다. 결과값은 정수로.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함수 사용을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었죠. call. 자, 해볼게요. int a라고 할게요. 0. 30 할까요? int bbb는 50 하겠습니다. int sum은 0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adder 함수 호출 어떻게? a 그리고 bbb. 그러면 이 adder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값이 전달되느냐? AA 변수가 전달된다? AAA 변수가 전달된다? 아니요. BBB 변수가 전달된다? 아니요. AAA에 있는 변수의 값, 요 AAA 변수에 들어있는 값, 즉 30이 전달되는 겁니다. 요 변수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도 BBB에 들어있는 값이 전달됩니다. 50이겠죠. 그러면 얘는 3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요. 얘는 5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0 더하기 50.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결과를 출력 안 했네요. 자, 변함이 없네. 그리고 출력을 해야 되겠죠. sum 출력해야 되겠네요. sum은 %d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빠뜨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sum 할게요. 실행. sum은 0. 이상하다. AAA를 30 들어있죠. 그래서 AA에 들어있는 값 30이 전달돼서 value 1은 1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BBB에 들어있는 값 50을 전달해서 value 2는 5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30 더하기 50은 sum value가 뭐가 될까요? 80 맞나요? 계산기 등장? 80 정도는 알죠 우리가. 자, 80입니다. 그래서 80을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출해주는 네, adder는 결과값을 리턴할 건데 사실은 했어요. 해볼까? 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받았네. 이 왼쪽에 무언가가 있으면 휙 받았을 겁니다. adder 이 자체가 뭐다? 80으로 됐을 거예요. 결과가 80인데 그냥 다름이 없어요. 80대 있는 거랑. 얘를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느냐? sum은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됐네요. 이제 80 값을 좀 변화해 볼까요? 요거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함수 좀 어려워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지난주 거 제가 원래 지난 학기까지는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내리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 계정이 제 개인 계정이었는데 그냥 뭐 다른 분들도 보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그 동영상 찍어서 올리시는 교수님들 지금 막 그래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그래요. 그 창피하고 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요청이 많았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못 봤,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막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계정을 바꿨습니다. 계정을 학교 계정이거든요. 지금 계정이. 그래서 학교 계정은 뭐 다른 분들도 뭐 학생들 외에는 뭐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5분 정도 흘렀죠. 근데 아까 제가 별 불필요한 얘기 막 했었죠. 솔루션에 대해서. 그 5분 빼면 10분 됐거든요. 요 10분 동안 한 게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거 지난주 거 한 번만 다시 보시고 이번 주 거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수업은 실습입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프로그래밍은 물론 이제 책으로 봐도 충분한데 충분 아니고 책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계속 작성을 해봐야 나한테 익혀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저도 새로운 언어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누구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이제 과장님 되면 여러분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도구야, 별거 아니야. 안에 들어있는 로직과 어떤 작성하고 뭐 업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 따위는 별거 아니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별거 아니게 작성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깊숙이 하잖아요. 굉장한 스킬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C 언어든 무슨 언어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요. 어떤 언어가 나왔을 때 쉽게 내가 책 나왔을 때 어느 누구든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훑어보고 문법을 예제 같은 거 몇 개 해보면 작성이 가능해요. 그거는 단지 간단한 수준의 뭐 업무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입출력 정도 간단해. 너무 또 이렇게 길어지나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을 보고 한번 읽기도 해요. 실제 그 소설책에 있는 것처럼 읽기도 하는데 내가 꺼내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다 합니다. 빼놓지 않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앞장과 뒤창이 똑같아. 프린터 뭐 인쇄 오류인가 할 정도로 변수 한 두 개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도 해봐요. 그래도 해봐요. 이렇게 그냥 내가 해보는 겁니다. 교재에 따라서 이 내가 이 한 권을 다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해봤는데 내가 모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봅니다. 아셨죠? 실습을 쭉 따라하신 분들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것 같거든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 이렇게 함수라는 거 정해갖고 호출하면 되네. 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30%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아는데 아예 안 따라도 되겠는데 특히 초반에 조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너무 길어지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습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애더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PDF는 여기 있는데 재기함수는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어, 재작년까지는 재기함수에 대해서 되게 복잡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뭐 스택 구조고. 근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죠. 재기함수는 내가 함수 안에서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A라는 함수가 A를 호출해. 그러다 보니 스택 오버플로 같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함수는 어느 프로젝트 가면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네가 자신하고 있어도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의 접근 범위, 자 이거 쭉 훑어보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도 선언도 됐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메인에만 선언 썼는데 밖에서 선언하는 것도 있대. 이런 거를 전역 변수라고 하네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건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왜 이렇게 어려워. 자, PDF는 아예 끊을까요? 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출석 인정과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또 출석 인정과제 거론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요겁니다. 요거 출석 인정과제 요겁니다. 이 출석 인정과제는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루프 할 건데 거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동영상 봐주세요. 요거 하나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확정 하셨죠? 자, 저는 PDF를 닫겠습니다. 닫아. 제가 왜 닫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실습을 잘 따라 하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에 동영상에서 한 10번 정도 강조한 거 있죠? 강조했던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요거는 AA 요 변수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아까 제가 앞에 동영상 말씀드렸었죠. 자, sum value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해보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sum value 요거만 볼게요. adder에서 값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dder로 호출할 때 30을 전달했고 50 너무 계산하기 힘드니까 50 할게요. AA에 들어있는 값 30을 전달했고 두 번째는 BB에 있는 값 50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 변수를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 변수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변수를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포인터를 배우면서 실제 이 변수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아셨죠? 우리는 변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A에 들어있는 값 30을 전달했죠. BBB에 들어있는 값 50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0이 들어있을 거고 50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sum value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30 더하기 50은 80인가요? 네, 80이 들어있겠죠. 그럼 sum value 80이 있습니다. 리턴했어. 나는 안 받을 거야. 왜냐면 이미 sum value 80이 있으니까 난 그대로 sum value를 출력할 거야 라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에러가 뜨죠. 왜? 얘는 여기서 선언된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함수 호출이 끝난 즉시 이 변수는 사라집니다. 변수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그냥 쓱 사라집니다. 아셨죠? 사라지지 않아도 쓸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앞에 동영상에서 계속 10번 이상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지역 변수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함수 안이 어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로 할게요. 지역 변수. 그럼 여기서 지역 변수 찾아볼까요? adder의 지역 변수는 여기 있네요. 하나.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sum value는 adder의 지역 변수죠. adder 안에 있는 지역 변수. 그죠?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이 함수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함수 안에서만 못 씁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될 때 그때 초기화가 되고요. 초기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더 떠나서 이 지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받는 거예요. 이렇게 못 쓰니까 만약에 전달받자 이렇게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그거 아세요? 그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터미네이터 보면은 터미네이터 1인가 보면 죽을 때 이렇게 쭉 그 엄지손가락 내밀면서 그 용광로에 빠지잖아요. 이 함수가 호출이 종료되면서 난 사라진다. 나 메모리에서 더 이상 사라져. 애더 함수는 더 끝났어 이제 하면서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딱 리턴. 그래서 값을 받은 애가 sum 이렇게 아셨죠?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한다. AA도 이 안에서만. 왜? 지역 변수니까. 지역. 그래서 이거를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로컬 변수. 우리 로컬 푸드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음식물인가? 뭐 그런 채소 같은 거. 네.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로컬 변수.
실제로 그 현업에서도 지역 변수, 로컬 변수 이렇게 둘 다 같이 쓰여요. 대부분 이렇게 뭐 이게 네 같이 쓰입니다. 로컬 변수, 지역 변수. 자, 그쵸. 이제 우리는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변수의 반대도 있겠죠. 얘도 쓰이고 다 쓰이는. 눈치채셨죠? 바로 그거는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는 어디다가 함수 바깥에 선언하는 거죠. 함수 바깥에 어떻게 int 여러분들 이름 할까요? 홍 할게요. 홍길동. 홍길동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홍길동은 70 할게요. 자, 폰트 좀 줄일까요? 다 나오죠? 자, 홍길동 변수. 이거는 뭐다? 전역 변수. 왜? 지역 변수의 반대야. 지역 변수는 뭐라고요? 다시 정의. 지역 변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언했던 모든 변수가 모두 지역 변수였어요. 왜? 메인 함수 안에서 사용됐거든요. 메인 함수 안에서 정의되었거든요. 이렇게. 잠깐 폰트가 너무 작네. 자, 지역 변수입니다.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지역 변수. 함수 바깥에 정의가 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요 메인이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에요. 개굴. 바깥을 나가질 못해. 얘는 에도라는 우물 안에 있는 우물안 변수. 썸밸류는 지역 변수죠. 이제 전역 변수, 여러분들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저 구분 못한다고요. 지금 잠깐 물 마시고 왔어요. 자, 동영상 뒤로 돌려서 보시던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언했던 모든 변수들 main이라는 함수 안에 있었죠.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 또는 로컬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 또는 로컬 변수라고 부르는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함수 바깥이든 다른 함수든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요 함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함수가 빠져나가면 사라져요. 에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더라는 우물이 있죠. 요 안에 정의된 변수 sum value는 지역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왜? 요 함수 안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함수 바깥에 얘는 우물안 변수라니까요. 그래서 우물 밖에 빠져나가면 없어져, 사라져, 죽어요. 자, 그래서 요 에더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 sum value,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 AAA, BBB, sum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역 변수의 반대는 전역 변수. 자, 이제 이번 학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선언해본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반대입니다. 저는 전역이 여러분들 이제 예비역 여기 3, 4학년 있던데, 네, 군대 전역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우리 전국적으로 막 그런 걸 때 그 전역입니다. 전역변. 그러니까 이건 영어가 좋겠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변수. 얘는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 자, 그러면 글로벌 변수를 써보죠. 어떻게 써볼까요?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다 제일 먼저 해볼까요? 여기다가 printf 이름 뭐였더라? 홍길동. 홍길동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글로벌 할게요. 글로벌 %d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정의된 변수, 여러분들 이름으로 정의된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죠. 실행해 볼까요? 당연히 70이 찍히겠죠. 이렇게 70 찍혔죠.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쓸 수 있나요? 네. 왜냐? 전역 변수니까. 함수에 국한되지 않아. 함수에 국한된 거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것들만. 얘네들은 우물안 변수예요. 우물안 변수. 이것도 우물안 변수. 어디 우물? 맨이라는 우물. 에더라는 우물 안의 변수는 요거. 얘는 아니죠. 우물박이네. 우물박.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입니다. 글로벌하게.
어디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써보죠. 여기도 한번 쓸게요. 출력할게요. 우리한테는 컨트롤 C 이거 아시죠? 복사하기 복사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좋은 기능이 있죠. 네, 실행하겠습니다. 쓸 수 있나? 네, 쓸 수 있네요. 글로벌. 자, 이게 어디서 출력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바꿀게요. 글로벌 여기는 함수를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함수 에더 요거는 메인 메인에서 출력은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출력한 거야 좀 보기 위해서요. 자,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자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갑시다 이것만 알고 갑시다 라고 했던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쉬워요. 제가 매 학기 대면 수업할 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려워하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어렵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냥 뭐 왜 어렵지?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하고 시험을 냈을 때 가장 많이 틀리고 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해를 가장 많이 못하는 부분이 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까요? 좀 더 해보고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홍길동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홍길동 바꾸겠습니다. 뭐가 먼저 실행됐지? 메인에서 실행되고 애드에서 실행됐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 홍길동은 77을 바꿀게요. 70에서 77.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코드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전역 변수 홍길동이 있고요. 자, 홍길동은 프로그램이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70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죠? 초기 값이 됐습니다. 메인이 이제 엔트리 포인트죠. 프로그램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엔트리 포인트 메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A 변수 선언했죠. 30 BBB 지역 변수 BBB 선언했고요. 지역 변수 sum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메인이라는 우물 안에 있는 우물한 변수 3개 AAA BBB sum 3개 생성되었죠. 그리고 출력했네요. 뭐지? 글로벌. 전역 변수도 출력하네요. 전역 변수 홍길동의 값은 지금 뭔가요? 70이죠. 출력을 했고 그 다음 줄에 홍길동의 값을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이름이겠죠. 이제 이거는 여기다 홍길동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 이름 썼으면 계속 여러분들 이름이에요. 아셨죠? 여기 여러분들 입 써놓고 여기는 홍길동 쓰면 안 됩니다. 이성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77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의 값은 뭐가 될까요? 77이에요. 그리고 호출했네요. 애더 호출했죠? 그럼 일로 들어왔습니다. 일로 들어왔어요. 얘를 호출했으니까 sum value라는 우물안 변수, 지역 변수로 선언했죠. 그리고 출력했는데 홍길동 출력이래. 그러면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70일까? 77이죠. 왜냐면 바뀌었잖아요. 여기 전역 변수는 어디든지 골고루 쓰는 거예요. 골고루 어디든지 누구나 쓰는 거예요. sum value는 value 1 플러스 value 2. 자, 이거 실행해보죠. 이제 예상한 대로 됐나요?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할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합니다. 자, 뭐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int sum 벨은 7.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여기서 내가 썸벨을 출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측한다면 이번 수업은 90% 이거 변수 범위 다음 동영상에서 루프할 겁니다. 변수의 범위는 90% 끝났어요.
아시나요? 여기 썬밸류 있고 썬밸류 어떻게 될까? 호출. 제가 먼저 앞에 동영상에서 하나만 갖고 갑시다. 딱 하나만 알고 하나만 염두에 두고 갑시다라고 했었죠.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게 출력이 뭐가 될지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측하셨나요? 실행해 보죠. 7이 됐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여기 샘밸류와 여기 샘밸류 다른 애예요. 이름이 같아.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오면 3학년 1반에도 1번이 있고요. 3학년 2반에도 1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100점 맞고 그러니까 1반에 1번이 100점 맞고요. 2반에 1번이 10점 맞았어. 그러면 2반이 늦다고 해서 2반에 1번한테 100점이 가나요? 아니면 또 1반에 1번한테 그 10점이 가나요? 아니죠. 다르죠. 이게 다른 애들이에요. 요건 1반, 2반이에요. 즉 에더라는 우물이고요. 이거는 매니아는 우물이에요. 요 안에서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해도요. 다 다른 애들이에요. 다 다른 애들이야. 다 다른 애들이에요. 해볼까요? 네. 왜냐면 요 지역 변수는 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함수에 있는 것들이랑 중복도 상관없어요. 아예 중복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역 변수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도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함수 전 다른 애거든.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 이건 한국에 있는 서울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뉴욕 옆에 서울이라는 게 있어. 서울시가 있어. 서울시가 예를 들면 뉴욕 옆에 있어.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어떻게 우연하게 서울이 있어요. 서울. 뉴욕에 있는 서울이고요. 얘는 한국에 있는 서울인 거예요. 다르겠죠. 단지 이름만 같을 뿐인 거예요. 얘는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어떤 책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중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예 별개의 땅인 거예요. 그냥 아셨죠? 지역 변수는 요 안에서만 유효하고 요 안에서만 중복 체크나 뭐 등등등등등 아셨죠? 요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 어떤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억나셨죠? 왜 지었을까?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헷갈리나요? 갑자기 이거 제가 이름을 두 개를 딱 주니까 헷갈리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앞에 동영상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딱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럼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얘는 미국에 있는 서울, 얘는 한국에 있는 서울입니다. 아니요, 사라졌네. A가 지웠네. 네. 어쨌든 함수 내에 있는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과는 뭐 어떤 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딱 적당한 그게 좋네요. 네,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와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질문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왜 굳이 지역 변수를 쓰나요? 다 전역 변수를 쓰죠. 어떻게? 자, 다 따라해 보시죠. 다 따라해 보세요. 다 지웁니다. 이렇게 썬밸류 지웁니다. 리턴도 0으로 할게요. 자, 코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썬밸류 해놓고 리턴 하지 말까요? 아예 그냥 하지 말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처음에 했던 그 애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기능 있죠. 똑같을 겁니다. 실행해보죠. 같네. 일단 결과 나왔잖아. 77. 그죠? 나왔잖아. 77. 아니네. 80 나왔네. 아, 여기네, 여기네. 죄송합니다. 80 나왔잖아요. 30 더하기 50. 우리 처음 했던 거. 이걸 지울까? 네. 아니, 놔둘게요. 80 나왔잖아요. 썸 밸류는 80. 결과론적으로 AA 더하기 BBB 이 더한 값을 내가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미남새에서. 그죠? 굳이 내가 썸에다 넣고 싶으면 써도 되죠. 주석 풀고 썸은 썸밸류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네, 썸 80, 썸밸류 80. 그러면 아까처럼 굳이 뭐 값을 반환해서 뭐 하고 필요가 없겠죠. 자, 요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요거 범수의 범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를 다 선언했어요. 하나, 둘, 쫙 선언하고요. 메인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 다음에 애더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AAA, BB 호출할 필요도 없는 건데 좀 이따가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AA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갖고 더해서 썸밸류 넣었어요. 썸밸류는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썸밸류를 넣었어. 뭐가 들어있죠? 썸밸류에 8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썸 8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전역 변수를 쓰면은 굳이 뭐 값을 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빼죠. 빼도 됐고요. 그럼 어떡하지? 밸류가 아니니까 여기 입게 하면 되겠죠. AAA 더하기 BB. 그럼 뭐 굳이 값을 전달하고도 받고도 할 거 없겠죠. 이렇게 에더도 이렇게. 그죠? 그럼 굳이 함수가 복잡하게 뭐 입력값이나 출력값이나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가겠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차이인데, 그런데 전역 변수를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int AA 쓸 때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메모리에서 위치하는 곳이 달라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좀 많고요. 지역 변수는 이 함수 호출이 끝난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 이름도 굉장히 좀 민감해지죠. 그래서 예전에 전역 변수만, 그러니까 로컬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없이 전역 변수 위주로 작성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 언어가 있습니다. 코블 같은 거 파일 단위로 관련되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변수에 어떤 부서에서 사용되는지 그 부서의 이니셜을 넣기도 했습니다. 모두 전역 변수만 쓰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파일 하나를 갖고 한 3개 부서에서 만드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막 AA, BB 썼어. B에서 AA 쓰려니까 막 충돌되고 막 그래.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주로 지역 변수 쓰는 거예요. 지역 변수를 아까처럼 지역 변수를 쓰고 전역 변수는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요 파일은 잠깐 파일에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3분이네요. 전역 변수에 대해서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스태틱이 있는데 스태틱을 설명드릴까요? 스태틱은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태틱은 생략을 하고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태틱보다 더 중요한 거. 다른 파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스 파일에 펀 루프 2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항목 펀 루프 2.c. 전역 변수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면서요. 네, 펀 루프 c 만들게요. 여기서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는 이렇게 프린트 네임 벨 할게요. 네임 밸류
네임 여러분들 이름입니다. 네임 네 프린트 네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네임 할게요. 네 네임하고 뭘 출력할 거냐면 요것만 출력할 거예요. 홍길동 여러분들 이름일 겁니다. 뭐지? 여기에 있는 거 홍길동 있잖아요. 얘를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호출해 줘야 되겠죠. 폰 루프니까 프린트 네임 어서 여기서 호출할 겁니다. 맨 끝에 리턴하기 전에 호출할게요. 프린트 네임 요 프린트 네임은 어디 있다? 폰 루프 2에 여기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오, 거짓말이었어 지금까지요.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면서요. 네, 모든 곳은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요 파일 같은 파일 안에서 하지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쓸 수 있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다른 파일에 쓰려면 어떻게? 요걸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갖고 와서요. 여기다가 선언해주면 어떻게 된다? 해볼게요. 아니 이거 없을 때는 뭐 소위 보이죠? 이미 정의되어 있대.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지? 아니 없어서 이게 전역 변수라며.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며요.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거는 지역 변수, 밖에는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모든 곳 쓸 수 있다면서요. 파일 단위인가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또 나와. 그랬더니 실행했더니 이런 에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이게 있는데 왜 또 정의했어? 그러면 저거를 쓰면 어떻게 되지? 뺐어. 근데 또 읍대네. 그쵸? 이거 도대체 뭐야? 웃기잖아요. 선언되지 않았대. 보세요. 선언되지 않은 거래. 그거 선언했어. 선언했더니 이건 뭐래? 이미 있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역 변수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역 변수는 요 파일 안에 전역 변수가 선언된 파일 안에서는 어디든 그냥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파일, 그래서 제가 파일을 만든 거고요. 다른 파일에서는 파일이 다르죠. 단위가 다르죠. 다른 파일에서는 이게 컴파일이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다른 파일에서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러나는 부분 있죠. 뭐 이상해. 컴파일러 되게 구린 거 아니야? 왜 이상해?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의 컴파일 단위가 달라요. 시점이. 보시면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코드. 그죠? 그리고 여기 됐을 때 이렇게 뭔가 다르죠? LNK?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시작했을 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에러 나면 위로 올라가고 링크하고 컴파일과 링크. 우리는 이 버튼 누름으로써 컴파일도 하고 링크도 하고 실행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실제 내부에서는 컴파일이 끝나면 링크를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서는 컴파일 단계에서 뭐야 변수 이런 거 없는데 너 뭐야 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링크는 뭐냐면 요 컴파일은 보통 이렇게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파일 단위로. 링크는 말 그대로 모든 이렇게 컴파일된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파일 단위로 컴파일된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링크 단계예요. 링크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야 홍길동이라는 거 이미 딴 데 있는데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졌죠.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나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좀 이렇게 그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번 설명은 제가 좀 에러한 것 같네요. 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를 설명드려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역 변수는 어느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서 선언된 곳은 쓸 수 있어요. 단지 다른 파일에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컴파일러한테 extern
알려주는 거예요. 익스턴은 이거 뭐냐면 다른 데에 있어. 홍길동이라는 변수는 다른 데에 선언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모호한 게 생겨요. 뭐지? 변수의 초기값. 여기도 초기값이 70이고요. 여기는 50이야.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될 때 전역 변수는 생성되는데 어떤 걸로 초기값을 시키지? 여기 먼저 이름이 빨라서 아니요. 그래서 익스턴은 요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다행히 나네요. 네. 전 분명히 알려준 대로 익스턴 했는 이제 어쨌든 초기값을 익스턴에서는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다른 곳에 홍길동 변수가 있어. 이렇게 선언된 게 있어요. 컴파일러는 그냥 무시하고 컴파일 시켜줘. 링크해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실행해보면 되죠. 됐죠? 제가 됐죠? 그래서 요 익스턴에서는 초기값을 넣으면 알 수 없는 에러가 납니다. 물론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건 대부분의 컴파일러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익스턴이잖아. 안 맞는 건가? 저도 처음에 C 언어 할 때 이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익스턴 지원이 안 되는 건가? 다른 데서 선언된 전역 변수를 쓰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분명 익스턴. 스펠이 다른가? 알았어. 이 컴파일러는 옛날 컴파일러여서 익스턴이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제 실수였어요. 익스턴에서는 이렇게 변수 초기값을 두는 순간 익스턴 기능이 안 돼요. 변수 초기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익스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값을 보시죠. 77. 77은 뭐죠? 아마 여기서 호출 바뀐 거네요. 애더에서 바꾼 거. 안 바꿨네 여기서. 자, 그죠? 77 바꿔서 여기서 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는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다. 다른 파일에서 쓰기 위해서는 익스턴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초기값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익스턴은 딱 이런 식으로만. 이 변수가 있어까지만. 변수 선언이 아니에요. 변수 선언 아니고 이런 변수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 동영상 끝낼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변수 이거는 글로벌이든 전역이든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상태의 썸밸류가 여기 선언되어 있다면 자, 빨간 거 볼게요. 이렇게 나온 거 지금 에러가 하나 났죠. 여기는 썸밸류를 인식했어요. 근데 얘는 인식 못했어. 이제 변수는 우리가 지역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구분할 수 있고 익스턴을 써서 다른 파일에서도 전역 변수를 내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변수는 전역이든 글로벌이든 모두 내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되어 있든지 익스턴도 요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해볼까요? 보이시죠? 두 개. 항상 선언하든지 익스턴으로 정의하든지 항상 사용하는 거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어디 위에? 이건 간단하죠. 위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안 돼요. 도대체 분명히 썸발류 해놨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자, 이거는 변수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뭘 말씀드렸냐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사용되는 거,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사용되는 거,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사용되는 거, 선언된 거, 지역 변수, 즉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 안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 로컬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 동일한 이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독립된 애니까. 얘와 아셨죠?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 선언되는 건데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파일에서도 이렇게 익스턴 기능으로 자 다른 곳에 이게 선언되어 있어 라고 알려줌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모든 변수,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선언되거나 익스턴으로 이렇게 명시되거나 다 그 아래에 그 이후에 내가 이 변수를 쓰려면 요 변수 요 파일 단위로 요 변수 위로 요 변수 위 커서 보이죠? 위로 변수 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홍길동 변수가 여러분들 이름이겠죠? 요 아래에 선언되어 있으면 밑에서는 에러가 아니에요. 왜냐? 요 위에 돼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에러예요. 요 위에 없어. 이건 뭐냐면 컴파일러가 좀 단순 무식해서 그래요. 그냥 위부터 쭉 내려와서 체크를 하나 봐요. 아셨죠? 자, 이름으로써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 수업할 때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 하세요. 제일 헷갈려 하고 시험 문제를 내면 한 80%에서 70% 틀려요. 다 틀려. 여기서.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동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10번 강조한 거. 딱 그것만 머릿속에 그것만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메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루프 반복문 이제 반복문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